기자수첩 안진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배우들의 몸값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가수들 행사 몸값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엔 그보다도 돈의 단위가 훨씬 큰 배우들의 출연료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배우들도요, 작품마다 책정하는 금액이 다르고요, 어떤 감독이 하느냐, 어떤 작가가 하느냐, 분량이 어느 정도냐, 어떤 의미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다라고 딱 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그들의 이런 평균적인 개런티와 몸값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배우의 몸값은 아파트와 비슷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서울 아파트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서울 아파트의 특징이 뭐죠? 짧게 보면 이게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려 나간다는 거죠. 좀처럼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배우들의 몸값도 비슷합니다. 물론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 스타의 몸값은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면서 계속 상승해 왔다는 거죠. 물론 경제의 기본 법칙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스타의 공급은 한정적입니다. 모두가 스타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찾는 작품들은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몸값을 자연스럽게 밀어 올린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엔 지상파 3사 정도였는데 그 후에 케이블 채널, 종합편성 채널, 요즘은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웨이브, OTT 콘텐츠가 몰리면서 콘텐츠는 많아지는데 스타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스타를 데려가려고 하죠. 이러니 몸값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사설이 길었죠. 그래서 누가 얼마를 받냐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 얘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톱스타의 기준.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스타도 아니고 톱스타입니다. 톱스타의 기준은 어느 정도냐? 요즘 드라마 한 회 기준으로 약 2억 원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16부작 드라마, 미니 시리즈가 16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지잖아요. 요즘 뭐 12부작, 8부작도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16부작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 16부작 한 편을 찍으면 얼마? 32억 원의 개런티를 받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를 붙여요. 부가세입니다.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세금으로 10%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갖는 돈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2억 2천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배우가 누구냐고요? 현빈, 김수현, 송중기, 이종석 등등이 이 부류에 포함이 됩니다. 2억이 되려면요, 반짝해서는 안 돼요. 반짝해서 탑스타의 레벨에 오른 후에 그 후에도 성공작이 몇 개 더 나와서 지속적인 성공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탑 오브 탑 부류의 형성이 되고 이들의 현재 2022년 5월에 회당 출연료가 2억 원을 웃돕니다. 다들 일괄적으로 우리는 여기부터는 2억 원 이게 아니라 2억 1천만 원, 2천만 원 계속 딜에 따라서 차이는 있죠. 하지만 2억 선을 제시할 수 있는 배우의 기준이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쯤 되면 또 궁금해져요, 사람들이. 최근에 뭐 굉장히 인기를 모은 오썸의 붉은 극동의 이준호나 산의 맞선의 안효섭은요, 물론 대단한 한류 스타고 이들 역시 지금 지명도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장기간 톱스타의 자리를 유지를 했고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성공작을 냈는지. 이들은 그동안에도 성공작이 있었지만요, 최근 작품으로 가장 정점을 찍었죠. 이 상태에서 또 도약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준호나 안효섭 같은 경우는 몸값이 회당 1억 5천만 원 안팎 정도라고 보면 돼요. 물론 오쏘메나 산의 맞선 때는 이 정도 못 받았어요. 이 작품이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5월 기준이라고요. 이제는 1억 5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2년 전, 3년 전만 해도요, 톱스타의 기준의 몸값은 회당 1억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럼 2, 3년 사이에 1억 정도, 2배가 뛰었다고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 환경이 많이 작용을 했어요. 일단 뭐가 있었죠? 주 52시간이 시행이 됐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최저시급이 크게 올랐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스텝들이 오르니까 같은 돈을 받고 있던 이들이 올라가고 돈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드라마 제작비 버짓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길게 찍게 됐어요.
예전에는 16부작 드라마 상하방이 2개씩 찍던 배우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찍어요. 겹치기 출연이 아닌 이상 그렇게 못 찍는데 주연 배우 겹치기 출연하면 난리 납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제 출연할 수 있는 작품의 수가 1년에 1편 혹은 2년에 3편이 빠듯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이 곧 돈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밀려 올라가는 몸값에 촬영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이 출연할 수 있는 편수가 제한이 되고 결국 몸값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도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뛰어오른 건 아니다라는 게 또 배우 측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해도요. 드라마 회당 제작비가 한 5, 6억 정도. 대작이라는 정도가 10억이었어요. 그럼 16부작이면 160억이죠. 그런데 지금은 160억 가지고는 대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작의 기준은 최소 200에서 250억 이상입니다. 그럼 거기 출연하는 남자, 여자 주인공의 몸값 역시 상승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와중에 두 번째 궁금해지는 거. 아니,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김수현은 회당 5억이라는 기사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한 매체가 쿠팡플레이가 제작한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 김수현의 회당 출연료가 5억 원이 넘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때 후속 보도가 줄이었어요. 김수현 씨의 반응은 확인이 어렵다였습니다. 부인이나 아니다가 아니라 확인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업계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사실로 봐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보통 아니면 절대 아님, 사실무근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건 OTT 유입 효과로 볼 수 있어요. OTT는 아무래도 해외 전역에 뿌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촬영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출연료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김수현도요. 이 쿠팡플레이 작품 말고 TVN에서 방송됐던 사이코지마 괜찮아 여기에 출연할 때는 2억 원 안팎의 출연료였습니다. 그런데 왜 5억 원일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어느 날이라는 쿠팡플레이 드라마는요. 8부작입니다. 8부작. 한국 드라마는 통상 몇 부작이요? 16부작. 일부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드라마 찍었을 때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16부작에 2억이면 얼마요? 32억. 8부작에 5억이면 얼마요? 40억 정도죠. 물론 그것도 갭이 클 수 있지만 촬영 기간과 여러 가지 여건을 더해봤을 때 정말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 입장에서는요. 이 드라마나 촬영하는 시간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 5억인데 16부작이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돈이 엄청 뛰지만 8부작이라면은 16부작 한국 드라마를 찍어서 받는 금액과 같은 시간이 투입된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라는 거죠. 자, 같은 맥락으로요. 다른 배우들도 OTT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을 할 때는요. 국내 드라마보다는 개런티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개런티를 한국 드라마에 출연할 때 나 앞서서 OTT 드라마 어디 출연할 때 얼마 받았어요? 이거 주세요 하면 그게 통하냐? 안 통해요. 업계 분위기와 업계마다 룰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 세 번째의 주인공은 이정재와 이민호입니다. 왜 두 사람을 꼽았냐고요? 이 두 사람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요. 측정이 어렵습니다. 몸값의 측정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요. 이정재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글로벌 스타로 등극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출연을 한 그 시점만 해도요. 국내 수준에서는 크게 이정재가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죠. 그리고 시즌2에서도 메인 주인공이에요. 앞서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뒀는데 제작자나 배우들은 인센티브나 제값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돈을 퍼줬냐? 아니에요. 해외 정서상요. 계약서에 써있지 않은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은 돈을 굳이 할애해서 주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도 좀 가져? 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정서예요. 계약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받지 못한 걸 시즌2 계약을 할 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포함이 된다는 거죠. 시즌1에 비해서 시즌2 이정재 씨의 출연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건데 아직 2가 촬영도 시작 안 했죠. 그래서 이정재 씨의 몸값은 현재로서는 측정 불가입니다.
그럼 이민호 씨는요? 마찬가지예요. 애플 TV에서 공개된 빠친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거뒀습니다. 이미 그래서 시즌2도 만들어진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4월 29일 기준으로요. 시즌2에 이민호 씨가 출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즌1에서 이 성공에 기대해서 시즌2 때는 몸값이 크게 오르겠죠. 그리고 참여하지 않더라도 빠친코의 이 후광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외 OTT 작품에 출연할 때 이민호 씨 몸값이 크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외신 할리우드 리포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민호의 연기에 감탄했다. 세련되고 위협적인 캐릭터를 뛰어넘었다. 한수라는 인물을 복합적이고 신비롭게 표현해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미국 디사이더는요. 배우들의 앙상블이 거대하면서도 미학적인 이야기를 완성시켰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은요. 실용주의적인 미국 시장, 할리우드 시장에서 몸값으로 직결이 됩니다. 이 사람을 쓰는 것만으로도 팬들이 엄청나게 찾아본다. 이게 증명이 되면은 당연히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댔죠. 제가 어떤 경우? 각각의 영역과 분야에 따라서요. 이게 해외 OTT 반응은 그런데 그렇다면 한국 작품에서는요. 한국 작품을 할 때 두 사람은 이미 톱스타였거든요. 당연히 오르겠죠. 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수준은 아닐 겁니다. 시장 질서를 완전히 파괴할 정도면 한국 작품은 이 정도 규모밖에 못 만드는데 배우 한 명에게 너무 많은 돈이 간다? 그러면은 그 배우를 쓸 수 없거나 혹은 그 배우를 쓰는 것 때문에 다른 걸 엄청나게 줄여야겠죠. 이거 시장 질서가 왜곡돼요. 이런 거를 고려해 보더라도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받아도 한국 작품을 할 땐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을 수 있죠. 대신 해외에 어느 정도 판매가 됐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성과에 따라서 그 성과제로 더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그럼 그 기준으로 놓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민호 역시 국내 드라마 기준 이미 회당 2억 원은 훌쩍 뛰어넘은 상태고요. 그럼 이정재 씨. 이정재 씨는 한국 드라마 많이 안 찍죠. 이정재 씨는 영화배우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영화배우, 가장 최근에 출연한 영화 기준으로 볼 때 영화 한 편당 출연료가 8억 플러스 인센티브입니다. 8억 정도 받고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그 손익분기점 넘은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정도인데 이제는 그 규모를 확 뛰어넘겠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이야기, 여배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해외 팬덤 같은 경우 여성 팬덤, 여성들이 남성 스타들을 좋아하는 팬덤이 더 크기 때문에 남성 스타들은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반면 여배우들은 몇몇에게 한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 한정이 되는 두 사람이 바로 전지현, 송혜교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언론에서 두 사람의 드라마 출연료가 회당 2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오픈된 출연료 중에서 업계 최고 수준인데 두 사람, 송혜교 씨는 최근에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 출연을 했고 그리고 전지현 씨는 TVN 드라마 지리산에 출연을 했죠. 두 배우의 특징을 모두 얘기해 보면요. 단기간에 오른 톱스타가 아니라 굉장히 장시간, 10년이 뭐예요? 거의 20년 이상 톱스타 자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울러 한류 스타죠. 송혜교 씨는 풀하우스 올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도 끊임없이 화제작, 히트작을 내왔고요. 전지현 씨 역시 엽기적인 그녀를 시작으로 해서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12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암살까지 꾸준히 자신의 티켓 파워, 흥행 파워를 입증을 해왔습니다. 이 최근에 방송되던 지리산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리죠. 아이치의 해외 방영권이 200억 원대 넘게 판매가 됐습니다.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만으로 전체 제작비의 절반 이상이 회수가 돼요. 이게 누구의 효과? 전지현의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몸값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작품들이 남자 주인공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배우들이 2억선에 도전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배우들이 끊임없이 무언가 히트작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살펴볼 스타는요. 전통의 톱스타입니다. 누구냐? 배용준, 이영애입니다. 왜 두 사람을 꼽았냐면요. 두 사람은 한류의 원조예요. 배용준 씨는 겨울연과, 이영애 씨는 대장금으로 한류의 시작이자 신화를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자, 2000년대 중반에 드라마 PD 협회에서 공개한 내부 자료를 보면은요. 태왕사신기, 이 겨울연가로 한류의 물꼬를 튼 다음에 출연한 작품, 사실상 배용준 씨의 마지막 작품이죠. 태왕사신기 회당 출연료가 2억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이때는 딱 회당 얼마를 받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소속사와 드라마 제작사가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계약했기 때문에 정확한 출연료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배용준 씨에게 할당이 된 이 출연료가 2억 5천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요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2억 5천. 지금도 얼마요? 톱스타 중에 톱스타들의 기준이 회당 2억. 자, 그 당시에 배용준 씨가 얼마나 인기가 높았는지 가늠이 되시죠? 그때 이미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어설 수 없을 만큼의 위상을 가진 배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영애 씨는요? 이영애 씨가 출연했던 대장금, 그 당시에 한류가 뭔지 한국 드라마가 외국에 수출되는 것조차도 별로 알려지지 않을 때 중동 지역까지 진출을 했고 이란 같은 곳에서 대장금의 시청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90%였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장금이 하는 시간에 이란 같은 곳에서는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대요. 이 시청률이라는 게 전체 국민이 아니라 TV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란에서 TV를 가진 10명 중 10가구 중에 9가구는 그 시간에 대장금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죠. 그래서 대장금 이후에 이영애 씨가 굉장히 공백이 길었잖아요. 그 사이에 결혼을 하고 출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임당이라는 작품으로 컴백을 했죠. 그때 이영애 씨의 출연료가 2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만큼 컴백 효과에 이영애 씨의 인지도가 더해졌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두 사람은요, 선구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몸값을 최고치를 계속 찍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정도까지 계속 받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컴백 효과, 오랜만에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였고 지금은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명도, 효과를 누리기는 또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용준 씨는 태왕사신기 이후에 사실상 배우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시장가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용준 씨가 컴백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의 개런티를 받을지, 얼마를 주는 것이 합당한지, 배용준 씨가 출연한다면 해외에 어느 정도 수출이 될지 무엇 하나 현재로서는 직접 나오지 않는 이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앞서 작품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던 내용들을 볼 때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기를 누렸고 먼 시간이 흐른 후에도 두 사람은 한류를 일으킨 전설이었다고 기억될 만큼의 성과를 냈다는 거죠.